현지 시각 7일 이스라엘이 피난민들이 머물고 있는 가자의 땅끝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이스라엘군 401 기갑 여단이 라파에서 이집트로 통하는 국경 검문소의 가자 지구 쪽 구역을 장악한 건데 이는 전날 공습을 퍼부으며 주민 소개령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으로 어린이 9명을 포함해 최소 27명이 숨졌고 가자 전역에 대한 공습으로 최소 54명이 숨지고 96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ישראל לא תאפשר לו לשקם את יכולותיו הצבאיות כדי להמשיך לחתור להשמדתנו. 일각에선 라파 중심부에서 전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라파 지상전의 향후 전개 양상과 또 그에 영향을 줄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요? 우선 지금 이 순간에도 물밑에서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이 현재로선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존 커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이 카이로에 도착해 휴전 협상이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입장을 자세히 평가해보면 양측이 남아있는 견해차를 좁혀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우리는 그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카이로에 파견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견을 조율하도록 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국장은 곧 이스라엘로 건너가 네타냐후 총리를 직접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made it clear that if they go into Rafah, they haven't gone into Rafah yet. If they go into Rafah, I'm not supplying the weapons that have been used historically to deal with Rafah. 이런 협상 상황과 관련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הפעולה הזאת תימשך עד אשר נחסל את חמאס במרחב רפיח ובמרחב הרצועה כולה, או עד אשר יחזור החטוף הראשון. 하마스 괴멸의 목표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질 석방 규모에 따라서 휴전의 여지를 남겨둔 것일 수 있어서 주목됩니다. 갈란트 국방장관이 얘기했던 게 하마스가 제거되거나 아니면 인질이 돌아올 때 뭐 이런 조건을 달았거든요.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누아르 같은 또의 어떤 변고가 생기거나 뭐 검속을 하거나 제거하거나 아니면 지금 33명 민간인 인질 중에 상당수가 돌아오는 정도의 성과가 있으면 아마 명분을 만들면서 일정 정도 휴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외신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펼치기 전 휴전 협상에서 하마스를 압박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다. 합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류가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이 하마스 측으로부터 어느 정도 규모의 인질 석방 제안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면 이스라엘이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시가전에 나설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안 그래도 극심한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는 140만 명이 넘는 라파의 난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الدعم حاليا الأونروا شحيح جدا بالنسبة للأغذية أو المعلبات أو اللي إيش بتدعمنا فيه تقريبا إلها من قبل رمضان لحتى الآن ما وصل إشي غير من أسبوع أو من يومين. 네타냐후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전시내각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자 네타냐후 대항마로 꼽히는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조기 총선 카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 3건으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로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또 조기 총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의제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와의 전쟁은 그에게 정치 생명 연장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베니 간츠 정도가 워낙 이제 지명도가 있고 또 군 출신이기 때문에 상황에서는 총선을 하게 되면 뭐 유력하겠죠. 아니면 이제 이전 정부에서 굉장히 그 중도적 입장을 취했던 야이르 라피드 같은 전 재무장관인가요? 정치인들이 뭐 유력할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지금 어쨌든 그 네타냐후 연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조기 총선 수용하면서 여기서 물러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완전히 전시 분위기를 끌고 가면서 정치적 입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나 이란, 그리고 그 외에 헤즈볼라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까지 다른 변수도 워낙 많기 때문에 향후 전쟁의 양상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분쟁 자체가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내연성을 가지는 분쟁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건 이 사태를 조속히 끝내고 확전을 막는 것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민간인들의 피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을 낮춰서 우리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